병원에서 별명이 병원 귀신이었고, 같이 일했던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난 네가 미친년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옆집 간호사 구슬언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구슬입니다. 대학병원에서요 총 13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 중에서 10년을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 투석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뉴스 나오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는데, 어머 뉴스에 나, 신문에 나왔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거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컨텐츠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되게 기분 좋은 댓글이 이거예요. 이 언니 채널은 거를 게 없다, 다 너무 좋다. 그 방송 이후에 약간 아 그런 걸 한 번씩 해야겠다. 사실 그날도 간호나 의료 쪽에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해서 Q&A 하는 과정에서 그 답변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이걸 몰라? 싶은 걸 모르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간호사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안 당연한 거야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면 아 저도 되게 뿌듯하고.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이 둘을 케어를 하면서 교대 근무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복직을 할 때 교대 근무가 아닌 부서로 상근직으로 좀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결국 3교대 근무를 하게 됐는데 병동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 항암병동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일을 하다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 나이트를 할 때 밤 근무를 이제 밤을 새서 근무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없어지니까. 3교대다 보니까 어떤 날은 엄마가 일어나면 없고 제가 새벽 출근하니까, 어떤 날은 일어나면 있는데 집에 와보니 엄마가 없고 어린이집에서 오면, 이게 너무 불규칙하니까 아기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리불안이 심해지고 나이트 때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울고 안 자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같이 못 자고 아 그만둬야겠다. 다들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누구한테 그 부서 이동을 해줄 것이냐라는 그 기준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뭐 5년 된 사람한테는 해줄 거냐, 결혼한 사람은 해줄 거냐, 애 있는 사람만 해줄 거냐, 사실 이것도 기준이 없으니까 뭐 저 애기 낳았으니까 상근직 보내주세요 라는 말이 100% 받아들여지진 않는 거죠. 그 사직원을 딱 받아서 이렇게 쓰는데 정말 테이블에 엎드려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저는 사실은 응급실 일도 되게 재미있게 했었고 대학원도 응급 전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간호사 관련된 응급 전문 간호사도 자격증이 있어요. 애정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거고, 직업에 대한. 병원에서 별명이 병원 귀신이었고, 같이 일했던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난 네가 미친년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너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8시간 근무하고 8시간 번외의 일을 했어요. 늘, 거의 늘 병원에 있었어요. 늘 쉬는 날에도 병원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복 입고 돌아다니면 이제 동료들이 얘 또 나왔네 또 나왔네 그럴 정도로 1년 6개월은 굉장히 힘들었죠. 병원 안에서 웃는 선배들을 보면 정신 나갔나 봐, 어떻게 이렇게 공포스러운 곳에서 웃을 수가 있지. 전 정말 미소조차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 딱 지나고 어느 정도 대부분의 일을 제가 쳐낼 수 있게 되니까 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보람있고, 그 응급실의 장점은 빨리 회복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뭔가 어떤 응급처치나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서 가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겪으면서 보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이 싫어져서 응급실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진상 환자, 그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 환자 보호자였고, 응급실이다 보니까 이제 주치자들, 술에 취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이트 근무하는 게 너무 싫었고요. 폭행, 폭언, 성희롱,
되게 많았어요. 이건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성희롱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그래서 정말 재판까지 갔던 일도 있었거든요. 환자분이 제 엉덩이를 이렇게 정말 확 이렇게 만져가지고 저도 되게 털털한 스타일이라서 사실 뭐 그렇게 엉덩이가 스쳤다, 뭐 가슴이 스쳤다. 환자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혈압 잰다고 혈압 잴게 하면 팔이 이렇게 환자분 팔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막 이 팔로 어떻게든 이렇게 가슴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정도는 아유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의 성추행 정말 깊이 들어와가지고 수치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딱 느꼈어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얼어붙었다 이렇게 딱 그 환자의 얼굴을 딱 보고 정말 눈물이 그냥 광광 나는 거예요. 다행히 CCTV에 딱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가서 제가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뭐 폭행이든 성폭행이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고소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복잡해지니까 그냥 뭐 사과받고 끝내고 이런 정도인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선례들을 엄중 처벌을 해야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재판을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를 통틀어서 보자면 인력 부족한 게 그냥 가장이고요.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될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말에 응급실에 이제 환자가 많으니까 그때는 모든 게 머리를 거치지 않고 정말 그냥 뭐라 그러죠? 무의식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쳐내고 있는 거야, 일을 막. 진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바빠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거든요. 인력만 적당히 배치가 되고 담당 환자 수만 법으로 정해지면 예를 들면 70병상의 병동을 운영하려면 한 근무에 간호사가 10명은 근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이 병원 문 닫아야 된다라는 이 법이 만약에 생겨. 그럼 10명 고용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평가에서 정해져 있는 건 있지만 이게 막 의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인력 쪼여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싶으니까. 유튜브 처음 시작한 건 사실 신규 간호사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제 예전 컨텐츠들 보시면 간호사 꿀팁, 신규 간호사들 이런 내용들, 교육 영상이었거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주제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1년 6개월 동안 힘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그 1년 6개월 동안 내가 힘들었던 거, 책을 찾아봐도 안 나왔던 것들, 그치만 내가 알고 간호사 일을 하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 꿀팁들 이런 거를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간호사가 알면 좋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구독자가 3만이 다 간호학과 학생들, 신규 간호사들이었어요. 주제 선정할 때도 그 안에 나름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촌스러운 유니폼 경연대 이런 거의 메시지는 제가 편집할 때 뒷부분에 약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간호사들이 활동이 엄청 많고 정말 활동성 있는 옷 그리고 전문직에 맞는 옷을 좀 입혀줬으면 좋겠는데 막 꿀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옷들을 입히지 말아라 약간 이런 메시지. 그 다음에 간호화도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루에 신발이 찢어지고 벌어질 정도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은 거죠.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래도 제가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달이라도 걸치는 주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경연대회가 뭐 해부학 드로잉 경연대회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과 시절에 이제 해부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미대에 뺨치게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고 진짜 저희 딸보다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또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간호사가 너무 힘든 직업이기도 하지만 잘 몰라요. 의료계 쪽에 아니신 분들은 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말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었고요. 모르던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지금 일선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호사들의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댓글로 어머 간호사가 이런 일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뿌듯한 거예요.
뭔가 해냈다. 그리고 잘못된 의료 정보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 환자 보호자들이 이런 걸 알고 있더라면 간호사들을 조금 덜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응급실에 대해서 이런 걸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 더 불만이 줄어들 텐데 하는 주제들을 나누다 보니 아주 좋은 효과가 계속 나타나더라고요.